요 며칠 사이에 엔화가 꽤 크게 움직였어요. 하루 만에 1%가 넘게 급등했죠. 선진국 통화 기준으로 보면 이건 꽤 이례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러자 시장 반응은 바로 나왔죠. 외환 개입 아니냐, 엔캐리 청산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엔화가 움직인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몇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시장을 가장 자극한 건 이거였습니다. 일본 당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 연준이 움직였다는 보도였죠.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워집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죠. 뉴욕 연준이 달러 엔 환율에 대해 이른바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레이트 체크라는 건 딜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환율 얼마야? 하고 묻는 행위입니다. 이건 돈을 직접 던져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전통적인 외환 개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미국 당국도 이 환율 레벨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엔화가 움직인 거죠. 물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을 갖고 있으며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엔화를 샀다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실제로 돈을 썼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시장에 보여줬느냐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건 일본 문제인데 왜 시장은 일본보다 미국이 움직였다는 소식에 더 긴장했을까? 이게 이번 사태를 푸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엔캐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엔캐리는 엔화로 시작하지만 그 위에 실제로 움직이는 건 글로벌 달러 유동성과 미국 금융시장입니다. 엔캐리가 급격하게 청산되면 엔화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달러 유동성이 경색되고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장기금리가 튀고 주식과 채권 변동성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엔캐리 청산의 시점과 속도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거죠. 이제 엔캐리 이야기를 조금 구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엔캐리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리 낮은 엔화를 빌려서 금리 높은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엔캐리의 진짜 핵심은 금리차 그 자체가 아니라 환율이 안 흔들릴 거라는 믿음입니다. 엔화가 조용히 천천히 약해지기만 한다면 엔캐리는 거의 무위험 수익처럼 보이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든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본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입니다. 미국 단기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서 환해지 비용이 급격히 올라갔죠. 그러자 일본의 생명보험사나 연기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해지를 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지를 줄이면 엔화가 약해질수록 달러 자산에서 환차익이 납니다. 즉, 엔저가 위험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러면 일본 내부에서도 엔화를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선물환, 스왑 시장에서 엔화 매수 수요가 줄고 엔화 약세는 더 편안해져요. 이 상태에서 엔캐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엔화는 어차피 약하다. 일본 내부에서도 엔화 안 산다. 갑자기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인식됩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레버리지가 가장 위험해지는 구간이에요. 아무도 청산을 걱정하지 않고 속도만 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엔캐리 레버리지를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속도가 점점 붙어서 조금만 사고가 나도 큰 충격으로 이어질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갑자기 브레이크를 3개 밟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고를 부릅니다. 필요한 건 여긴 더 이상 과속하면 안 된다는 신호죠. 이제 다시 레이트 체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이트 체크는 엔화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급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이건 도로 위에 과속 카메라가 곧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와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속도를 내는데 주의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이 신호 하나로 트럭 운전사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더 쌓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관리된 청산입니다. 그럼 왜 미국이 이 신호를 보냈을까요?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엔캐리는 언젠가 정리돼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속도로 터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엔캐리 급청산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엔캐리는 정리돼야 한다. 하지만 급격한 건 싫다. 질서 있는 조정을 원한다. 이건 명령도 아니고 직접 개입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이해관계를 분명히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이 입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금리 인상도 아니고 완전한 방치도 아닌 환율 변동성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외환 개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엔캐리 레버리지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움직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환 개입은 엔켈이 폭탄을 터뜨리려는 행동이 아니라 청산이 한쪽으로 몰려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관리 행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정리하고 끝내죠. 이제 엔화의 절대적인 가격보다 중요한 건 변동성입니다. 하루에 1% 이상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시장이 이 과속 카메라 표지판을 얼마나 의식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대를 바꾸려는 당국과 그 기대를 읽으려는 시장의 수싸움.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지금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